코로나19 확산세에 광고 시장이 디지털로 무게중심 이동하며 에코마케팅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에코마케팅의 실적을 전망해보고 숨겨진 모멘텀까지 분석 공개한다. 네, 기자대담 시간입니다.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색다른 또 곳에서 저희가 인사를 드렸네요. 그렇습니다. 그 홈쇼핑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옆에 전시해 놓은 것들이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회사의 제품이어서 모멘텀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 상승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지 하나씩 한번 네. 기자님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 연관된 회사가 에코마케팅이죠. 네. 에코마케팅은 어떤 회사인지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이 나와 있는 이 제품들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네. 요즘에 그 장안의 화제인 그 클럭이라는 그 안마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옛날에는 이제 비만을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안마기였는데 이 안마기를 재해석해서 이제 그 간편하게 어디서나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소형 마사지기 이렇게 해서 재평가, 재정의를 해서 시장에서 지금 대박이 났는데 이 클럭 이 안마기가 나온 지는 1년 5개월밖에 안 됐는데 1년 5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해보니까 거의 650만 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0만 개면 거의 뭐 진짜 공전의 히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안마기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 그 스티커 네일 또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뭐 매트리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자회사 데일리 앵코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그런 디지털 광고 대행사이면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에코마케팅. 네. 제가 지금 주섬주섬 손이 두 개라서 네. 모자란데 주섬주섬 한번 네. 꺼내봤어요. 네네네. 지금 이게 그 말씀하신 클럭이라는 제품이고요. 네네. 에코마케팅을 주식시장에 우리 증권시장에 알려준 제품이에요. 네네네. 미니 마사지기. 요즘 집에서 뭐 안마기기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네. 워낙 크고 비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형 미니 마사지기로 패드를 부착하면은 패드 안에서 전자기파인가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작용을 하면서 마케팅을 잘한 탓인지 판매량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주파로 이렇게 딱 붙이고 있으면 네. 별 그 다른 힘 들일 필요 없이 그냥 덜덜덜 혼자 떨고 있는데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 효과가 좀 좋더라. 이런 것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사실 1년 반 만에 거의 650만 개를 팔 수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팔아버리니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소개하는 네. 것보다 광고로 지금 불러드리는 그렇죠, 게 그렇죠. 훨씬 이해가 쉬운 것 같은데 네네. 저런 식으로 지금 박민영 씨가 광고도 하고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CF뿐만이 아니라 네. 카카오톡이라든가 SNS의 중간 광고를 통해서 젊은 소비자층의 마음을 잘 건드렸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4년 동안 89%? 네. 이게 맞는 수치예요? 이게 연평균이니까 연평균? 네, 89%면 거의 뭐 2배씩 계속 뛰었다. 네. 4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영업이익 성장률이 더 대단합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은 77%. 솔직히 그 뭐 제조사이면 보통 이제 그 큰 뭐 3천억 하는 제조사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이익 300억 올리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영업이익률에서 온라인 대행 판매 쪽의 영업이익률만 따지고 놓고 보면 60%에 달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이 에코마케팅은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가 대행해주는, 그러니까 남들 잘 되게 잘 팔리게 만들어주는 이 능력에서 굉장히 잘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 자기가 직접 기획해서 판매하는 이 제품들도 거의 대박을 내고 있는 거죠. 근데 광고 회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네. 소비자층의 타겟을 잘해야 네. 되거든요. 이 제품과 전혀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는 소비자에게 광고 효과가 된다면 네. 비용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빅데이터를 잘 분석하면서 실제로 이 미니 마사지기에 관심을 보일 만한 사람들에게 타겟층으로 뜬다는 게 네. 그게 에코마케팅의 그리고 그 자회사의 능력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데일리 앵코에서 그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감형 광고들이 많아요. 이 클럽 광고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게 뭐냐면 90세 노인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네.
이 클럭을 지금 살 수 있느냐. 나는 지금 굉장히 뭐 여기저기가 몸이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클럭이 광고를 들었더니 나한테 딱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걸 좀 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런 것들에서 그 내용이 실제 있었던 내용인데 그걸 굉장히 영리하게 이걸 다시 재구성해서 광고 형태로 해서 SNS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고를 퍼뜨렸을 때 그 소구점,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자녀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30대, 40대, 50대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에게도 이런 거 좀 사드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공감형 그 광고가 형성되면서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된 배경이 됩니다. 맞아요. 브랜드계의 심폐소생술사라고 네네네. 하는데 제가 지금 구두를 신어서 이제 보여드리긴 어렵지만 네. 저도 실제로 이 제품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거 오호라? 네, 네네네. 오호라라는 제품인데요. 지금 이 제품이 네일 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그렇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심지어 젤처럼 생겨서 네. 들뜸이 없이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요. 맞습니다. 네. 감성을 자극한다는 것처럼 딸이 우리 엄마 발을 책임져주고 엄마 손톱을 책임져주는 네. 그런 소구점을 잡으면서 계속 광고를 하더라고요. 이 역시도 자회사의 작품 아닙니까? 네, 데일리잉코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네. 오호라는 20%의 지분을 에코 마케팅에 투자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거에서 광고를 해서 구매 전환이 일어났을 때 이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게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리면 거기서 갖고 오는 그 수수료를 굉장히 높게 책정해놔서 그래서 그 에코 마케팅이라든지 데일리 앵코가 오호라를 많이 팔면 팔수록 같이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지금 현재 형성해놨기 때문에 오호라도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팔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에코 마케팅이 제일 처음에 클럭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의 아이템으로 끝나버린다면은 더 이상 그렇죠. 이 회사의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주식 가치도 거기서 끝이거든요. 근데 클럭 다음에 오호라를 성장시켰고 그 다음에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게 그림이 아닙니다. 실제 매트인데요. 네. 이게 아까 광고에서 보니까 몽제 네, 몽제. 매트라고요. 안에 이러한 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네네. 특수 재질들이 있어요. 네. 이 몽제가 요즘 에코 마케팅의 효자 상품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 부들부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눌러보면 이렇게 좀 그 탄력이 있고 네. 이 매트리스가 이제 그 우유로 보면 젖병 소재. 아, 그러니까 이건 친환경 소재잖아요. 어. 그래서 젖병 소재로 이런 거를 만들었고 이거 자체를 빨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고객들이 생각했던 뭐랄까요? 결핍이라고 한다면 매트리스를 빨아서 쓰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평가를 했었는데 매트리스도 아니에요. 이것도 물로 세척하면 빨아서 쓸 수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 라돈 이런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라돈 침대 때문에 네, 그런데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는 근데 젖병 소재가 사실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소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고 굉장히 안정성에서 좀 검증받은 소재잖아요. 이 소재를 이제 매트리스에 적용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그 몽제라는 이 매트리스 자체가 그동안 없었던 시장에서 없었던 그리고 시장이 그 궁금했었던 그런 것들을 살려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몽제가 사실은 이 브랜드를 만드는 마케터의 이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몽제라는 이름은 결국 내 이름을 걸고 이걸 기어이 내가 성공시키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에코 마케팅과 그 자회사 데일리 앵코의 이 직원들은 일단 한번 팔면 끝을 보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진 굉장히 뼛속까지 디지털 마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에코 마케팅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네. 어떻게 돈을 벌여들이고 있는지 그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주식으로 또 네, 연결을 네, 지어봐야 네. 되잖아요. 네. 실적 체크해 볼게요. 네. 다가오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네. 며칠 전에 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서 좋게 이야기가 네, 나오자 주가도 오늘장 좀 강하게 반응하고 있던데 네. 예상되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FN가이드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요.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1,5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492억 원. 그러니까 1,500억에 약 500억의 영업이익이 나는 거니까 영업이익률로 따지고 보면 33%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증권가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2분기 실적인데요. 2분기에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다들 힘들었다고 했는데 네. 에코 마케팅은 오히려 데일리 앵코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라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직접 저기 선물을 못 드리니까 다 온라인으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선물하기나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터졌던 게 클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클럭이 그때 터지기 시작하면서 2분기에만 삼성증권 그 리포트를 보면 1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크죠, 시장에서. 네, 그리고 이 가격대별로 포인트를 잘 잡은 것도 하나의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요. 이 오라라던가 클럭의 가격은 사실 10대, 20대 친구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고요. 네. 저는 몽자를 몰랐어요. 근데 모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격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주부님들도 네. 30, 40대, 50대 연령층에서 많이 선호하는 네. 제품으로 다양하게 타겟층을 갖고 있고 그에 맞는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도 약점은 분명히 네. 있을 텐데 박소 기자님 무엇을 보셨어요? 뭐 일단은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요새 D2C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이렉트 투 컨슈머. 그래서 직접 판매를 하는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대행사 중에서 광고 대행사가 직접 이렇게 상품을 기획해서 만드는 쪽으로 뛰어드는 회사들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클럭이 조금 잘 되니까 다른 그 브랜드에서도 클럭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지만 형태는 조금 다른데 가격이 약간 싸게 이렇게 책정해서 그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 출혈 경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 에코 마케팅 따라하기가 요새 조금 약간 유통가에서 열풍이 되다 보니까 미투 제품 중에서 특히 이제 그 큰 유통가에서 미투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다 보면은 시장 자체는 커질 수 있으나 그 에코 마케팅이 예전에 구가했던 고이익률 구조는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예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구가 한 8에서 9% 오름세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막혔던 선장을 오늘 살짝 뚫어내는 네. 시도 연출하고 있는데요. 에코마케팅의 가격을 다른 회사와 비교해 보자면은 뭐 에코마케팅과 비슷한 성공 사례가 있을지 소개해 주시죠. 네,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네. 그 굉장히 유통가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회사가 IAC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보면 이제 기업과 브랜드 자체를 육성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은 이렇게 투자해서 키우고 또 원래는 이제 그 협력했던 회사들의 제품들 중에서 일부를 떼 와서 이걸 가지고 마케팅으로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앞으로도 이 IAC 홀딩스 같은 이런 회사와 에코 마케팅이 계속해서 견주어질 것 같고요. 이 IAC의 그 현재 시가총액은 13조 원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13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에코 마케팅 역시 이런 그 계속해서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이런 실적을 부합시켜 준다고 하면 시가총액이 현재는 7,300억 원 정도 되는데 1조는 무난하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경쟁 회사가 미국 증시에서 얼마만큼의 가치 평가를 받는지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광고하면은 단순히 CF를 많이 생각해서 네. 이노션이라던가 네. 그러한 삼성의 또 네, 광고회사 제일기획을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그리고 젊은 층들도 접근할 수 있는 SNS 쪽을 공략하는 네. 에코마케팅의 이러한 광고 기법이 아마 소비자들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이끌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네. 디지털 마케팅 회사로서는 지금 현재 독보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2분기 실적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 기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에코마케팅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